지난달에 합산 소득이 이번에 처음으로 1.5억을 넘었습니다. 저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업종 자체가 가능한 업종이에요. 파티룸은 가능하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소자본 창업으로 공간임대 많이 뜨잖아요. 비행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대표님은 저 파티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세 가지 차이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죠. 제가 일단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파티룸입니다. 이번에 40호가 넘었어요. 올해 아마 100호가 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오픈하는 이제 영등포 구청점도 이제 지형점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룸을 제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건데요. 일단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파티룸 요 세 가지가 다 부록 같아 보이면서 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두고 혹시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번 그 공간대여 종결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 이제 상가를 가지고 하는 연습실이라든가 스튜디오 버전까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 만한 요 만만한 3인방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일단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게 있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고 하는 숙박업입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는 숙박업이 아니라 우리가 임대차를 쓰는 방식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임대를 짧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대를 할 때는 예를 들어 2년차 계약을 하죠. 이제 이동산 거래법에서 단기 임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을 주게 되면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차를 짧게 준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플랫폼이 생겼죠. 33M2, 리브 애니웨어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갑자기 뭐 작년부터가 엄청 많이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6년, 7년 정도 된 이제 공간대여 형태인데 이거는 숙박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숙박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허가업이 아니라 신고업이죠. 좀 여러 개념들이 막 복잡하죠. 저 지난번처럼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어떤 건물에서 이제 이것들을 해야 되나요? 일단 에어비앤비랑 단기 임대는 주거용 건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면서 남는 방 하나를 임대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룸 이상의 건물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연면적 기준도 있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되죠. 반면에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요, 거주 조건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매물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굳이 둘 중에 누가 더 만만하냐고 묻는다 그러면 단기 임대가 더 만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기 임대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만만한 게 여러분한테만 만만한가요? 세상에서 나한테만 만만한 일은 내가 그 일을 차별화될 정도로 잘했을 때밖에 없어요. 단기 임대로 차별화를 해서 내가 뭐 복보적인 사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한가? 왜냐면 이건 매물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나 해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파티룸은 그렇지 않아요. 파티룸 사업자에 따라서 소득 구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투자금이 가장 큰 건 뭔가? 파티룸이에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건 뭔가? 파티룸이에요. 잘했을 때 수익이 가장 큰 건 뭔가? 파티룸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티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었을 때 나의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업은 파티룸이다. 이 중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뭔가? 파티룸이에요.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거주 조건이 있잖아요. 구청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웃 동의도 받아야 되고 건물주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전입 신고도 해야 되고요. 주거용 건물 그리고 연변적 제한도 있고요. 그러니까 풀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울은 심지어 돌주택 기준으로는 3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에서 당연히 안 되고요. 엄청 어렵죠. 저도 에어비앤비가 매물을 좀 구하기 쉽고 확장 가능성만 있으면 수익률 면에서는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주거 기반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보유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마케팅 지식이 없어도 에어비앤비에 등록만 하면 팔립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그 신규 숙소를 밀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숙소를 등록하면 뭐 어딘가에서 막 예약이 들어요. 저도 이번에 느꼈어요. 와, 이렇게 쉽다고? 사실 파티룸은요, 만들고 나서 예약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장을 세팅하면서부터 웹을 세팅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간 세팅이 끝나갈 때 웹에서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오픈하자마자 막 예약이 들어오는데 놀랬어요. 그래서 B&B가 만약에 조금만 난이도가 낮다 그러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뭐가 걸리죠? 거주 조건. 내 주소지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요, B&B랑 비교하자면은 일단 구성 난이도가 되게 낮아요. 왜냐면 이웃 동의도 필요 없죠. 구청 허가도 필요 없죠. 전입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객단가가 너무 사악할 정도로 싸요.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파티룸의 경우에는 지난달 성수기 기준으로 하루 매출로 8, 90만 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중형점도 한 4, 50은 기본 받거든요. 그리고 평달에도 저희는 못 받아도 주말은 30만 원은 받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단기 임대 이거 뭐지 하고는 그리고 제 건물에다가 한번 호기심에 올려봤어요. 일단 시세를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주당 뭐 20만 원, 30만 원 막 이러는데 생각해보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비 또 별도로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을 따졌을 때 월세에 100% 정도 남으면 진짜 잘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월세를 70 주고 들어갔는데 70을 벌었다? 그럼 진짜 잘하는 단기 임대 사업장이지 않나? 근데 70만 원 벌겠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고액 강의까지 들으시던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보증금을 생각해보시면 보증금 일단 한 1000만 원 깔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300 써서 되게 알뜰하게 창업했다 치더라도 50만 원 벌어가지고는 그 보증금만 상기하는데 20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확장은 가능하지만 확장 가능성이 지극히 떨어지더라. 왜냐면 50만 원 벌어서 그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20개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 10개는 해야 500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파티룸을 하는 이유는 파티룸은 하나를 해도 잘된 사업장은 500도 팔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A급 매장, B급 매장, C급 매장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A급 매장의 경우에는 저희는 연말 기준으로 1000만 원도 넘어가요. 수익도 한 8, 900만 원 정도 되는 게 A급 매장에 포진돼 있고요. B급 매장 경우에는 이제 연말 기준으로는 한 6, 700. C급도 500은 벌어요. 연말이니까 지난달 기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합산 소득이 이번에 처음으로 1.5억을 넘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파티룸이에요. 과연 우리나라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 사업자 중에서 한 달에 억 단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자가 있을까요? 파티룸은 가능하다. 저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업종 자체가 가능한 업종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매물 난이도는요, 뭐가 제일 높을까요? 이게 되게 가려진 난이도가 많아요. 파티룸이 제일 높아요. 저도 B&B도 하고 지금 파티룸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매물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건물주구 동의, 이웃 동의, 이게 어려운 거지. 사실 뭐 에어비앤비 할 만한 매물들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파티룸은요, 파티룸을 할 만한 상업용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저희 구독자님 외에는 몇 명 안 됩니다. 왜냐면 파티룸 그러면은 아무 사람 그냥 뭐 창업하면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99%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 데나 차려요. 오피스텔에 막 차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거수 경쟁사라 불러요. 어차피 없어질 분들. 그럼 이 사업은 어떤 분들이 진짜 경쟁사냐? 이 파티룸에 대한 매물 조건을 이해하고 그 매물들을 선점해 나가는 사업자들. 근데 저는 이 파티룸 사업이 언젠가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매물의 수가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핵심지 A급지에 위치한 전철에서 도보권이면서 소음의 이슈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투자 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업 공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매물 난이도는 파티룸이 제일 높다. 그리고 이제 단기 임대보다 B&B가 좀 높겠죠. 그럼 판매 난이도로 가볼까요? 판매 난이도 뭐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뭐 뻔하지만 파티룸이 제일 높아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이나 삼삼엔트에 올려놓기만 해도 문의가 오는 걸 경험해요.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플랫폼의 트래픽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파티룸은요,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예약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지난번에 제가 파티룸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라 그랬죠? 꽈점? 조금은 그래도 이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은 몇 개 문의는 들어오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의가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 동네에 500개씩 있거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 들어가서 그냥 파티룸 쳐보면요, 드글드글해요. 근데 지금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플레이스 탭에 올라오는 애들은 5개예요. 아무리 작은 곳에 가도 100몇 개가 있는데 5개만 보여요. 5개만. 여기 안에 안 들어가는 애들은 뭐다? 제가 이런 얘기하죠. 메뉴판에 없는 메뉴가 어떻게 팔리냐. 네이버 상용 노출 로직을 이해 못하면 일단 못 팝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판매 채널이 있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매출이 정말 적자에서 500까지 나요. 이 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수익 차가 너무 큰 사업이 이 사업이다. 그럼 판매 난이도 나머지 단기 임대랑 에어비앤비는 어떤가? 제가 볼 때 좀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말고도 여러 서브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이용할 수 있고요. SNS에다가 숙소를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 임대는 정말 삼삼엔트 의존적인 거야. 단기 임대를 가지고 SNS를 한다? 단기 임대를 가지고 별도의 판매 플랫폼을 생각을 해본다? 우리 잘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 난이도는 제가 볼 때 파티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에어비앤비고,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높은 거거든요. 단기 임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삼삼엔트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50만 원 기대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올 10월 달에 예정된 우리 스케줄이 있죠. B&B가 이제 10월 달에 불법 숙소들을 대거 삭제를 합니다. 지금 이미 삭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숙소 다 뭐 하겠어요? 너무나 쉬운 게 단기 임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난 숙소들은 전부 단기 임대로 전환했다가 없어져도 없어질 겁니다. 그럼 단기 임대 들어가서요, 만실 채워도 50 버는데 공실률이 50이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근데 공실률 50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단기 임대를 하는 분들의 심리도 알아요. 잃어봤자 얼마 잃겠어. 맞아요. 진짜로 잃을 게 없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세팅해봐야 100, 200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시간이 더 소중해요. 그거 하나 세팅한다고 뭐 5회까지 찾아보고 보증금 회수하는데 20개월 깔고 앉아있다? 과연 그게 사업일까요? 단기 임대는 경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아무 돈이 없다, 공간 대여를 근데 경험해보고 싶다, 그럼 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험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그 경험을 해봤다면 빨리 종료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운영 난이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운영 난이도는 뭐가 제일 높을까요? 또티룸. 파티룸이 운영 난이도도 꽤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판매 난이도는 연관이 되는 건데,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기만의 수렴해서 관리하는 툴이 있어야겠죠. 그 툴이 없이는 그 채널 통합이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운영 난이도 왜 높냐면은 한 번 쓸 때 사람들이 많이 두어. 시설 파손이나 이런 것도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멀쩡한 상태로 놓는다기보다 음주를 조금씩 곁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대 소요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은 게 파티룸. 근데 에어비앤비 제가 고객 받아보니까 아주 조용해요. 들어가서 전화도 안 와요. 단기 임대야 뭐 운영 난이도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준 세입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니까 파티룸 하기 싫으시죠? 맞아요. 하기 싫으신 게 당연합니다. 난이도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매물 난이도, 판매 난이도, 운영 난이도 면에서 세 가지를 비교해 드려 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아마 이 세 가지 사업을 두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새해에는 이런 세 가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간대여 사업 업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영상 또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정주행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